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절정과 결말 부분이에요. 절정 부분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세 사람, 나와 B와 경희. 근데 전쟁의 와중에서 같은 부대에서 나와 B가 만나게 됩니다. 어우, 반가워, 하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희가 아내가 됐어요. 누구의 아내? 그렇죠. B의 아내가 되어 있다. 요게 절정 부분이에요. 결말 부분은 B가 모반 혐의로 구속이 되고 나와 경희는 B를 구하기 위해서 구명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B는 사형이 언도되죠.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나가 결국은 B를 사형할 수밖에 없는 사수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 나가 B를 빵 쏴야 되는데 쏘지 못하고 결국은 B는 다른 사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총소리에 쓰러진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 요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난 이 작품을 읽으면서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대학 때 읽었죠. 좀 많이 어려웠어요. 내용이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좀 에피소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과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되게 실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와닿지 않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내 느낌은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되는데 우리 풀었던 부분이 아닌 부분이 나오게 되면 되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문제를 풀기보다 어떤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차라리 전문을 읽는 게 낫고요. 전문을 읽기가 어려우면 전체 줄거리와 이렇게 어떤 핵심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서나 특징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효과적이다. 물론 나중에 전문을 읽기를 권합니다. 수능 끝나고라도요. 자, 이 작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B와 나 사이의 대립관계가 몇 개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걸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와 B,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지고 있죠. 이니셜을 사용함으로써요. 이 어떤 대립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관계를 통해서 이걸 체크할까요? 인간 사이에 음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대결의식,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까지가 기본 내용, 팩트. 그 다음에 이걸 해석.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어떤 대립관계를 겪으며 살아간다. 실질적으로 성적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수업 자체도 경쟁이죠. 뭐 체육시간 같은 경우는 100%고. 그러나 이런 모든 대립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나는 쟤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야? 상황에 의해서 경쟁하라는 건지 아니면 내 의지에 의해서 경쟁하는 건지 막 헷갈릴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미묘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비극의 본질과 그 책임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결 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 때문인지 그거를 탐구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죠. 그래서 개인의 대결이 사회의 대결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쿼터 내지는 3쿼터라고 써있는데 3쿼터가 맞을 거야. 아마 3쿼터 속에 실려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잠깐 3쿼터 속에 실려? 3쿼터라고 하는 건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트럭보다는 좀 작고 집보다는 좀 크고 적재량이 4분의 3톤이에요. 그래서 3쿼터라고 붙여졌어요. 다른 4명의 사수들은 하는 거 보니까 전체 몇 명? 5명이네요. 어저께 공일날 쉬는 날 외출했던 이야기에 흥을 돋우고 있었다. 자, 결국 뭡니까 이거는?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봐야 돼요. 즉 어디서 과거, 대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왔던 나가 다시 나의 의식이 과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형 집행하는 과정.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를 본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특징이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과 의식 상태를 와리따리 갔다리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먼 의식 상태에서 현재로 넘어왔다가 다시 또 의식 상태, 가까운 과거로 넘어가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라도에서 새로 왔다는 17살 난 풋나기와 육체미에 녹아떨어진 이야기를 손짓을 섞어 침을 입술에 튀겨가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통한 반응을 주지 않았다.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왜? 지금 내 머릿속에는 B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B에 대한 생각? 왜?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사형 집행장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사형 집행장에서 전개될 내용이 B와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 경희의 행방을 모르는 대로 B와 다시 만났던들 그렇게 내 머릿속이 뒤엉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B와 어떤 대결의식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은 벌써 끝났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과거 시점에서 회상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현재 시점, 과거 시점, 그 다음에 B와 다시 경희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B를 만났을 때 있죠. 그렇다면 이 과거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새로 전속되어 오던 날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오던 길로 복도에서 B를 만났다.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합시다. 나가 여기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란 말이에요. 이 현재의 시점에서 쭉 갔어요. 가서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여기가 사형장으로 가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금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현재는 사형이 끝난 상태. 사형이 끝난 상태. 그 다음에 과거로 넘어갔나요? 과거로 넘어갔더니 지금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에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나요? 과거를 회상했던 이건 뭡니까? 나와 B가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현재의 의식, 과거의 의식, 그 다음에 과거 이전의 과거의 의식. 오케이? 서로 생사를 모르다가 기적같이 이 처음 맞닿은 이 순간 나는 함성을 울리며 B의 손을 덥석 잡았다. B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B에 대한 반가움. 그러나 but beauty B의 표정에는 사선을 넘어온 인간의 단박한 반가움. 이게 당연한 거야. 그치? 이게 당연한데 이거보다는 멋쩍고 어쩔 줄 모르는 머뭇거림. 이게 이제 나를 대하는 B의 태도가 되겠네요. 나를 열적게 겸연쩍게 감득되었다 느껴서 알게 되었다.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야. 내가 안 반가운가? 무슨 일 있나? 나 만나는 게 어색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것을 이성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실로 몇 해 만에인가? 허탈한 감격밖에 없을 이 순간에 B는 무엇인가? 복잡한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는 눈초리를 감추려는 당황함이 엿보이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와디지 복잡한 생각이죠. 와디지 복잡한 생각.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 뒤에 나오지만 결국 뭐예요? B가 누구와? 경희와 뭐 했어? 결혼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만나니까는 나와 경희가 거의 약혼한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B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나가 죽은 줄 알았든 어쨌든 간에 소식이 없다가 뚝 튀어나오니까 헐, 너가 거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경희는 형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혼한 바나 다름이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보아왔던 것이었다. 나와 경희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 중에서도 B는 그러한 나와 경희의 관계, 어떤 관계? 나와 경희의 관계는 이런 관계지 뭐. 억지로 부인하려는 자세였지만 인정 못해. 나는 인정 못해. 이거예요. 왜? B도 경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니까. 객관적인 조건은 그렇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말하자면 나와 경희의 관계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B의 위치였던 것이었다. 제일 잘 알고 있었다. 사변이라고 하는 건 6.25 전쟁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안부가 자연히 나와 B의 대화의 주요한 말거리였고 내가 가장 알고 싶었던 누구? 경희의 이야기도 따라 나오게 되었다. 결국 이 경희라고 하는 인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B의 갈등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러나 B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어감 속에는 그의 표정까지를 보지 않아도 꺼림칙하고 불투명한 구석이 적지 않게 섞여 있음이 느껴져 왔다. B는 잘 모르겠대. 경희 소식 못 들었어. 너도 들었니? 나는 못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왜인지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치? 뭐, 저기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즉, 어떤 사연을 숨기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B를 아까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의 이상한 육감. 그게 바로 뭐였죠? 어색함이죠. 꺼림칙함이죠. 왠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죠. 지금 더 굳어져가는 어떤 방향의 시사를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도 바쁜 시간이어서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다. 바이바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사태가 정작 내 앞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휴가 중에 외출을 해서 돌아올 때 공교롭게도 B의 가족 동반의 기회에 마주친 것이었다. 여기서 오래도록 감추어졌던 모든 자물쇠, 그 모든 자물쇠는 바로 뭡니까? B가 나를 만났을 때 당황하게 했던 것, 나로 하여금 뭔가가 찜찜하게 했던 것, 그 많은 것들, 비유적 표현이죠? 열렸다. B 옆에는 벌써 어머니가 된 경희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던가. 두두두두두두둥. 어떤 이상한 육감, 그 육감의 전모가 밝혀지는 순간. 경희는 충격적인 고함 소리 한마디를 치고는 이상하게도 기계라도 정지한 것처럼 다시 태연해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서 고함을 질러. 이 고함이 반가움의 고함일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계라도 정지하는 것처럼 다시 뭐 했어요? 태연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경희는 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기는 싫어했죠. 만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만난 거죠. 그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나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의 추측이죠. 여기서 아마도 B에게서 나의 생존을 알고 과거에 대해 어떤 체념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에 만나니까
놀랬을 뿐이다 라고 경희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추측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경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죠? 경희라는 인물은 되게 수능적이고 그 다음에 체념적인 인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경희의 심정을 내 쪽으로 접근시켜 내 입장에서 더욱 높게 추리하고 싶지는 않았으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정 정도는 배려하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싶은 거야.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또한 경희를 배신적인 것으로 험하여 탓할 수도 없는, 배신했다고 판단하여 미워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6.25 전쟁이라는 환경이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경우, 즉 사건의 원인을 경희에게 두고 있어요? 아니죠. 6.25라고 하는 뭐예요? 외부적 환경에다가 사건의 원인을 두고 있죠. 극히 평범하고도 관대한 단정을 나는 나 자신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고 그 다음에 경희가 이렇게 나를 외면하게 된 그 원인을 경희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환경의 문제로 돌리면서 나는 무엇을 했다? 체념을 했다. 그만큼 이 짧은 시간에 착잡한 표정의 침묵은 나에게 어떤 중압감을 덮어씌웠던 것이다. 그 중압감이 뭐예요? 체념. 그것은 또한 침묵 뒤에 경희의 표정이 B와 나를 번갈아 곁눈질하는 속에서 나의 단정, 어떤 단정? 경희가 나의 생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단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희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말이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즉 반가워, 난 죽은 줄 알았어,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애가 몇이니?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애기? 애기를 물으려면 당연히 뭐부터 물어야 돼? 결혼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예 결혼은 당연히 했다라고 치고 전제를 깔고, 왜? 내가 결혼했으니까 너도 결혼했어야 돼. 그래 나의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니야 라는 전제를 까는 거죠. 그거를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희 둔에서 튀어나올 법한 기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의 얇은 재치라고 표현해. 뭐 나더러 애가 몇이냐라고 묻는 거, 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모두 나에 대한 절실했던 애정의 환원이나 회상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자기 남편인 B에 대한 아내로서의 협조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에 그렇게도 못 잊어 했던 나에 대한 흘러간 추억 속의 동정 같은 값싼 것으로만 나는 여겨지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생각했던 반응보다 한 발짝 두 발짝 훅 나가버렸지요. 나는 어느 말부터 끄집어내야 할지 이야기의 실마리를 잃고 맹추같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할 말을 잊었다. 둘이서 얼싸안고 실컷 울어도 시원찮을 이 자리에서, 근데 생각을 해봐. 둘이서 얼싸안고 실컷 울면은 옆에 있는 B는 뭐가 되겠어요? 황당하겠죠. 어이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 경희는 B의 아내로서의 내조적인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를 두고 머릿속에 감아붙던 B에 대한 적의가 차츰 경희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은 미묘한 감정, 그게 바로 뭡니까? B와 결혼한 경희에 대한 뭐라고 봐야 돼요? 원망이죠. 그러면서도 나의 경희에 대한 미련 같은 아쉬움은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으니까 원망도 있고 미련도 있고, 진짜 얘 미련하네요. 그죠? 자, 미련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뭡니까?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나의 B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동되었다가 다시 경의로 옮겨졌다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러다 결국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박탈되어 간 것 같이 경희에게 변호를 하게 되고 경희에게 변호가 간다는 것은 경희는 어쩔 수가 없어. 경희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경희가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낸 걸 거야. 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 그렇죠. B만 남죠. 그래서 B에 대한 원망으로 고착화되었다. 흐려가던 머리가 또렷해진다. 흐려가던 머리가 또렷해진다. 흐려가던 머리가 또렷해져? 다시 또 장면이 바뀌네요. 과거에서 나온 현재로. 그러나 그것이 끝끝내 지속되지는 않았다. 반딧불 마냥 깜빡깜빡거린다. 그리고 그 깜빡깜빡거리는 장면, 다시 끊어졌다가 나타나는 장면, 다시 끊어졌다가 나타나는 장면, 그 장면만은 선명하다. 그 장면이 뭔데? 그건 새로운 과거, 사건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네요. 흰눈이 쌓인 산록에 산록산록산록 산기슭에 바람소리가 시리다, 바람소리가 시리다, 바람소리가 시려.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이, 시리다라고 하는 건 촉각적 심상이죠. 그렇죠. 청각적 심상의 촉각화로 공감각적 심상이다. 뭔데 이거는? 결국 뭐야? 사형 집행장에서의 장면이에요. 사형 집행장에서의 장면, 그 장면 속에서의 나의 심리적,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3쿼터에서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있는 나와 또 다른 4명의 사수들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와 B가 만나는 장면과 그 다음에 경희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다가 다시 과거로 넘어온 거예요. 그 과거가 바로 뭡니까? 이제 사형 집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현재의 의식에서 과거의 의식을 했다가 과거의 의식에서 다시 그 이전의 과거, 대과거라고 할까요? 그 이전의 과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형 집행장이 이 상황, 이 사형 집행장에서 이 상황이 기억 속의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형 집행장이 흰눈이 쌓인 언덕에 산기슭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 몇 점, M1 몇 점 하는 명사수 중에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사수로 지명이 되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이 뭡니까? B에 대한 사형 집행이죠. B에 대한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었다. 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더욱더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갈 도리가 없었다. 결국 뭡니까?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소설은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사건들이 주로 일어나요. 처음에 발단, 전개 부분에서는 곰이라는 선생에 의해서 나와 B가 갈등을 하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만나죠. 만나가지고 다시 나와 B가 갈등을 하죠.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지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은 이상하게 외부적 요인, 내 의지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난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인데 직접 총을 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 단추 누른다든가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따분하기 짝이 없어? 심심해? 졸려? 아니죠. 난처하거나 매우 어색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사수로 총을 직접 빵 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왜?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 때문이었다. 여탈한다는 것은 주고 뺏는 거예요. 주는 일과 빼앗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는 주는 일은 없죠. 그렇죠. 사형 집행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죽이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고달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수로 뽑히는 사람들은 매우 어떤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했어? 동정을 했다는 거지요. 자, 결국 나가 사형 집행 관리를 동정했던 이유죠. 근데 내가 사형 집행을 하게 생겼네요.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어떤 점에서 더 달라?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나는 B와 아는 사이예요. 그 다음에 나는 B에게 여러 번 졌어요, 경쟁에서. 그렇다고 죽일 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수형, 형벌을 받다. 이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나는 순간, 그 순간도 어느 순간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었다. 그만큼 나는 B에 대한 복수심과 대결의식이 엄청나게 컸고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B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버시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뭐야?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뭡니까? 배신감이죠. 뭡니까? 혐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독특한 서술 구조, 서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알았을 때 나는 순간 하이픈 쫙, 하이픈 긋고 뻔했던 것이다. 자,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어때요?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뭐야?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경희가 나의 행방을 모르고 B와 결혼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야? 전쟁 상황이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이러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형수혜로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인간성 내지는 성격 내지는 어떤 본성이 어떻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절규하는 인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이제 뭐예요? 사형 집행이 가까워진 거예요. 짠짠짠짠.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었다. 목사는 기도가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유언을 하지 않는 B. 걔는 왜? 유언을 한다는 것은 졌다라고 항복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나는 뭐예요?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도 역시 마찬가지는 뭐예요?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결의식을 가지고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해? 아니라는 거죠. 체념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 늘 내가 양보하는 처지. 양보? 무슨 양보의 양보는 그냥 진 거죠. 서게 되었다. 결국 뭐예요? 나는 B에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패배의식을 뭐라고 표현해? 양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잠깐 요 대목을 우리가 쭉 보니까요.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뭐야? 나는 눈을 떴다. 10m 거리. 전방에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어때요? 짤막하죠? 상당히 간결체예요. 그 간결체를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마지막 고비. 자, 이 마지막 고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하고 있는 상황을 나는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대결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나와 B는 여기서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 없는 이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뭐하고 있는 것이다?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네요.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 더 경악의 표정이 없다. 경악의 표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이 상황을 뭐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거야. 일체 모든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표정 변화가 없는 B의 모습을 체념으로 봤고 체념을 통해서 나는 이미 B에게 뭐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지고 있다고 본 거죠. 결국 나는 대결에 집착하고 있고요. B는 대결을 체념하고 초월하고 있고요. 둘이 대비가 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미 B에게 지고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를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사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네요.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늘어섰다. B의 손은 여전히 묶인 대로이다. B의 손이 묶였으니까 B는 뭐야? 반항하거나 어떤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을 뿐이에요.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만 반짝거릴 뿐이에요. 이건 뭐야? 거길 대고 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은 묶여있고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죠. 그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동등한 상태야? 동등하지 않은 상태야? 그렇지. 동등하지 않은 상태의 대결이라는 거죠. 헛기침 소리 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누구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다만 몸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짠짠짠짠. 퉁. 짠짠짠짠. 퉁.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절정 부분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의식에서 이전의 의식에서 다시 의식으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두 가지의 사건이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대에서 나와 B가 만나 B가 경희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B를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B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안 나오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광용의 소설 사수, 절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